11살 때부터 혼자 키운 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들 성준이가 필리핀으로 떠난 지 벌써 11년이나 됐네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도 뜸해지고 문자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합니까?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요. 짐을 싸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손주들 생각하니 더 그렇네요. 지난번에 봤을 때는 꼬마들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컸겠지요? 큰 손주는 중학생이 됐을 거고 작은 손주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텐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한가득 챙겼어요. 배추랑 무는 기본이고 손주들이 좋아하던 고구마도 넣었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며느리도 좋아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해주는 김치를 참 맛있게 먹었거든요. 버스 타기 전에 동네 슈퍼에 들러서 과자랑 과일도 사갔어요. 손주들 입에 맞을지 걱정이긴 한데 할머니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겠지요. 서울에서는 이런 시골 과일을 구하기 힘들 거예요. 가방을 메고 터미널로 가는 길 자꾸 웃음이 나네요.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들이랑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을 하니 발걸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성준이가 필리핀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성준이를 혼자 키우면서 고생했던 시절. 그래도 항상 엄마가 최고야 말해주던 어린 성준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내서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곧 서울에 도착하겠네요.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보니 강남이라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은 동네에 산다니 자랑스럽습니다. 힘들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나아진 모양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렙니다. 제 이름은 심숙희입니다. 이제 80이 됐네요.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도 매일 아들 생각을 했어요. 성준이가 잘 먹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하고 보니 도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더 높은 빌딩들이 생기고 길거리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성준이가 사는 아파트로 가는데 운전기사님이 저기 보이는 고층 아파트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고층 아파트를 보니 놀랍더라고요. 우리 성준이가 저기 산다니. 그동안 전화할 때마다 힘들다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걸 보니 그래도 잘 살고 있나 봅니다. 다행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1년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문을 두드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온 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올 줄 알았다면서도 왠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고 하는데 목소리가 썩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머님 한 반갑게 맞아주곤 했었는데 집에 들어서니 성준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도 고개만 살짝 돌리고는 엄마 왔어요? 라고 하더니 다시 모니터만 보고 있네요. 손주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며느리가 부르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색하기만 하고 제가 가져온 과자랑 과일을 건네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약속이 있다면서 서둘러 나가버렸고 성준이는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함께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집에서 그저 손님일 뿐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져요. 심숙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우리 성준이는 왜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걸까요? 가슴이 아파요. 집안의 정막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네요. 손주들은 아까부터 방문을 꼭 닫고 나오지도 않아요. 가끔 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가 화장실 다녀오는 것뿐이더라고요. 제가 보기라도 불편한지 재빨리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요. 저녁 무렵이 되니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형식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직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배달음식 메뉴판을 내밀면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라고 하네요. 제가 가져온 채소들로 뭐라도 해볼까 했는데 며느리는 제가 피곤해서요. 라고만 하고 말았어요. 성준이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가끔 전화가 오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필리핀에서 배운 건가 봐요. 어깨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늘 엄마 하고 부르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전화 통화하는 소리조차 타인처럼 느껴지네요. 밤이 깊어가는데 잠은 오지 않고 거실 바닥에 깔아준 이불이 왜 이리 차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집에서 손주들 키우면서 살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새벽에도 손주들이 할머니 하면서 안기러 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 손주들이 절 피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네요. 며느리가 내어준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이런 밤이면 시골집이 그립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어도 창밖으로 들리는 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네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다가 손주들 방을 지나쳤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는지. 그런데 할머니인 제가 옆방에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성준이도 이제는 절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여요. 화장실에서 마주치니까 엄마 주무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리 형식적으로 들리는지 예전에 어린 성준이가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하고 씩씩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네요. 어둠 속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이제 저는 이 집에서 정말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성준이도 컴퓨터 하다가 엄마 주무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들어가 버렸어요. 손주들은 아예 인사도 없이 방문만 닫아버렸죠.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켜보니 시간이 새벽 2시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우리 성준이가 이런 곳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그 삶 속에 더 이상 저를 위한 자리는 없나 봅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만 하더니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짜로 알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보니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11년 만에 재회가 이렇게 서글플 줄은 몰랐네요. 시골에서 매일 보고 싶어 했던 우리 가족인데 막상 만나고 보니 제가 그리워했던 그 가족은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아침이 밝았네요.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벌써 6시예요. 시골에서는 이 시간이면 밭에 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저 이불만 뒤척이고 있네요. 성준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준이가 먼저 일어나 있더라고요.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성준아, 아침 먹을래? 고 물어보니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라고 하네요. 왠지 그 말투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밭 아직 다 가지고 계시죠? 아들이 이런 말을 꺼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전에도 몇 번 전화로 밭을 팔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거절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성준이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1년 만에 만난 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뿐이었다니 순간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성준아, 그럼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너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하고요. 그랬더니 성준이가 잠시 말을 못하다가
그게 지금은 좀 일하고 얼버무리네요. 이제 정말 알겠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올 자리는 없나 봅니다. 엄마보다 제가 그 돈이 더 필요해요.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효도할게요. 성준이의 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제는 돈으로만 저를 생각하는구나.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은 정말 허상이었나 봐요. 밭은 제가 혼자 되어서부터 평생 일구던 땅이에요. 늙어서도 그나마 제 손으로 무얼 할 수 있는 곳이고 제 생활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터전인데 아들은 그걸 모르나 봐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성준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예전에 어린 성준이가 엄마, 나중에 크면 효도할게 라고 하면서 안기던 모습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되게 들렸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걸까요? 며느리도 일어나서 부엌에 왔어요. 아마도 우리 대화를 다 들었나 봐요.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하면서 어머님, 성준이가 하는 말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한편이 되어 저를 설득하려 하네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 노후를 위해서라도 밭을 지켜야겠다고요. 그게 아니라도 당장 생활이 막막한데 이 나이에 밭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손주들이 일어나 학교에 가는지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도 절 보고 인사도 없이 가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손주들의 뒷모습이 낯설어요. 저렇게 커버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조금도 없나 봐요. 이제 아들과의 관계도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돈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정마저 식어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80의 나이에 홀로 살면서도 아들을 그리워하며 버텨왔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짐을 싸는 제 손이 무겁네요. 어제 가져온 채소들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텐데 그나마 이걸로라도 마지막 정을 나누는 셈 치려고요. 성준이가 터미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차에 타니 성준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제 말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도 꾹 참고 그래 라고만 했어요.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네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려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네요. 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들이 날 찾지 않으면 나도 더는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성준이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더라고요.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 한마디에 그냥 떠나보내네요. 제가 짐을 내리는 동안에도 도와주지 않고 백미러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겠지요?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는데 문득 11년 전이 생각나요. 그때는 성준이가 필리핀 간다고 할 때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거기 가서 돈 벌어서 효도하겠다고.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가진 것마저 달라고 하네요. 버스를 타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숨이 좀 쉬어져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인가 봐요. 마을에 도착하니까 이웃들이 반갑게 맞아주네요. 수키 씨, 잘 다녀왔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저 웃으면서 너무 바빠서 이제 안 가려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창피해서요. 하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위로가 되네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지어 먹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요. 성준이가 어렸을 때 늘 반찬 투정하던 모습. 그때는 투정 부리는 것조차 예뻐 보였는데 이제는 그 추억마저 쓰라리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요.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밭에 나가보니 어제 뽑아놓은 무들이 그대로네요. 다시 심어야겠어요.
이 땅이 제게는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지킬 것이니까요. 성준이는 이걸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나는 채소들이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저녁이 되어 마당에 앉아 있으니 달이 밝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달빛을 볼 수 없었어요. 높은 아파트에 가려서 문득 생각했어요. 성준이는 저런 높은 곳에서 살면서 달빛 같은 건 잊고 살겠지요. 돈만 보면서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이제는 아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성준이가 필리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그게 제게도 성준이에게도 편할 것 같아요. 가끔은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 삶에 충실하려고요. 제 나이 80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네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마을 노인정에도 나가고 텃밭도 더 열심히 가꾸고 옆집 할머니랑 산책도 다니면서요. 아들 생각에 매달려 살지 말고 제게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려고 해요. 어둠이 내리는 마당에 앉아 있으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요. 서울에서는 듣지 못했던 소리예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제 삶의 끝자락에서 찾은 작은 행복인가 봐요.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아들 없이도 이제는 제 혼자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숙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요.